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은 오늘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였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대구가 15.7도, 구미가 14.4도, 안동 13.7도, 포항이 16.8도로 어제와 비슷했습니다. 주말에는 추위가 다소 풀리겠습니다. 절기상 소설인 내일은 가끔 구름 많겠고 아침 최저 기온은 대구 5도 등 영하 3도에서 영상 7도, 낮 최고 기온은 대구 18도 등 14도에서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일요일은 기온이 더 올라서 아침 최저 기온 대구 8도, 낮 최고 기온은 대구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파업에 이어서 경북대학교 병원에서 청소와 주차 업무를 보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파업을 결의했습니다. 옷을 갈아입거나 쉴 공간이 없다는 게 주된 이유인데 정말 과도한 요구인지 병원 측의 배려가 아쉽기만 합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소변컵 두는 곳 바로 옆, 사람 한 명이 겨우 지나갈 정도의 공간이 경북대학교 병원 청소 노동자들의 탈의실입니다. 옷을 보관하기 위해 쓰레기장에서 주워온 캐비넷 앞에서 옷을 갈아입을 때마다 항상 조마조마합니다. 가는데 저희 같은 애들은 여기가 또 명실이 있어가지고 창문 열어놓으면 다 보이는 게라 어떤 때는 이렇게 앉아가지고 조금씩 앉아가지고 아래 벗고 위 벗고. 휴식 장소는 어떨까? 어둡고 시끄러운 비상계단 사이에서 이불로 추위를 피하거나 환자들의 체액으로 오염된 세탁물 옆에서 쪼그리고 앉아 식사를 하기도 합니다. 휴식 공간이 없다 보니 시체가 안치되기도 하는 응급실 안 보관창고도 이들의 쉼터입니다. 좁고 불편한 점도 문제지만 소지품들이 외부에 노출되어 있다 보니 수시로 물건이 없어집니다. 전번에요, 제가요, 여기서 옷하고 이거 다 하나 떴는데 이거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갔어요. 이렇게 다 잘라갖고 가방하고 지갑하고 다 가져갔어. 칠곡 경북대병원의 경우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밥값으로 정규직의 3배가 넘는 3,100원을 내고 있습니다. 가장 임금이 낮은 이들이 가장 비싼 밥값을 내고 있는 겁니다. 거기는 이제 회사에서 그 식비를 지원하는 회사도 있고 또 그렇지 않는 회사도 있고 그렇게 해서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경북대병원 비정규직 노동조합은 병원 측이 주휴 수당을 제외하거나 올해 노임 단가를 지난해 시중 노임 단가로 적용하는 방법으로 실질 임금을 낮추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밖에 외부인들이 보면은 보호자들이라고 보면 아주머니 아저씨들 취직 참 잘했다고 이 큰 병원에 일하게 돼서 너무 보기는 큰 병원이고 일을 하면 근데 그에 따른 복지라든지 임금이라든지 이런 게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외부인들은 잘 모르시죠. 조합원 180여 명 가운데 93%의 찬성률로 파업을 결의한 경북대병원 비정규직 노동조합은 다음 주 월요일까지 병원 측과 합의를 하지 못하면 조만간 파업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학교 비정규직 파업 이틀째인 오늘도 상당수 학교에서 수업과 급식의 차질을 빚었습니다. 대구 26개, 경북 66개 학교에서 급식이 중단돼 53개 학교는 도시락으로 급식을 대체했고 13개 학교는 단축 수업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파업에는 대구 48개, 경북 193개 학교의 비정규직 직원들이 동참해 급식비 지원 등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어제와 오늘 이틀간 시한부 파업을 벌였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최근 공공기관 공식 홈페이지에 알리오에 공개한 3분기 내부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직원 3명이 협력업체의 비상장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가 자체감사에서 적발돼 견책에서 정직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또 발전소 방화벽 공사의 부실 시공을 방치한 직원 6명에게 주의와 감봉 처분을 내리는 등 모두 13명의 직원을 징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2008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자신이 경영하는 회사 7곳에 친척과 친지 등이 근무한 것처럼 위장해 인건비를 부풀리거나 회사 이름으로 빌린 돈 64억여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대구일보 전 발행인 69살 이 모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이 씨는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횡령한 돈 대부분을 변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포항 역사가 넉 달 뒤 흥해로 옮겨가게 되면 포항역 터뿐만 아니라 포항 시내를 가로지르는 폐철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되는데요.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이규설 기자가 다른 나라의 성공 사례를 찾아봤습니다. 포항 역사 이전으로 폐쇄되는 철도는 포항 효자역에서 서산터널까지 약 5km 구간입니다. 포항 남구에서 북구까지 길게 이어집니다. 도심을 관통하는 폐철도는 걸을 수 있는 공간으로 개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일본 도쿄의 녹도공원. 이곳은 20년 전 폐철도를 보행자 전용 도로로 바꾸고 나무를 심어 공원처럼 가꾸어 놓았습니다. この高速をずっと下を行くと突き当たりに川があります。川の両端がまた遊歩道になってて、自転車でも行けるし、車に合わないでお散歩ができます。 미국 뉴욕시는 폐철도를 산책로로 다시 꾸며 세계적인 랜드마크 하이라인 파크를 만들었고, 포항시도 폐철도 구간인 북구 우현동에서 신흥동까지 2.3km를 도심 숲으로 변신시켰습니다. 첫째 운동하기 좋고 보기가 좋고 공기도 좋고요. 그런데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명품 산책로가 될 수도 있고 그저 그런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본 카가와현 타카마츠 시내 보행자 전용길. 사람들이 자전거에서 내리더니 자전거를 끌고 거리를 지납니다. 보행자의 안전을 배려하기 위해서인데 이런 정책 덕분에 이곳은 사람들이 즐겨 찾는 명소가 됐습니다. ここは今もう自転車も乗れないんで歩行者にはいい商店街だと思います。 미국 뉴욕 하이라인 파크도 자전거 출입과 공원 내 음주를 금하는 등 16가지 금지 사항을 만들어 시민들의 보행권과 휴식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We absolutely love it. It's very natural, not like structured park really. Very urban feeling. 산책로 조성 이외에도 자전거 전용 도로 건설과 캐릭터 열차 운행 등 폐철도 활용 방안은 다양합니다. 하지만 어떤 식으로 활용하든 간에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고 시민들이 계속 찾고 싶은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전제는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삼성그룹이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삼성벤처 파트너스데이 행사를 갖고 인터넷과 정보통신, 부품 소재 디스플레이, 패션 콘텐츠 등 3개 분야에 지원한 18개 지역 기반 창업 벤처 기업을 심사했습니다. 삼성그룹은 성장 잠재력이 큰 업체 6곳을 선정해 1억 원에서 2억 원의 자금을 지원할 계획인데, 이번 행사는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진행 중인 성장 단계별 지원 프로그램의 하나로 마련됐습니다.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경주의 한 사립학교 행정직원 A씨가 중간고사 시험지를 복사하다가 일부를 빼내 학부모 1명에게 전달했습니다. 시험지 유출은 해당 학생의 성적이 갑자기 올라간 것에 의문을 품은 주위 사람들의 문제 제기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학교는 시험지를 미리 본 학생을 퇴학시키고 행정직원 A씨의 징계 절차를 밟고 있으며 경찰은 관련자들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지난 7월 24일 칠곡군의 한 아파트에서 함께 살던 20대 조카를 특별한 이유도 없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52살 최 모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치료 감호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정신분열증을 앓아 심신미약 상태였다고는 하지만 자신을 돌봐주던 여동생 아들을 살해해서 가족들이 받은 정신적 충격과 상실감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자치부가 주관한 희망마을 조성과 지역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에 대구에서는 북구 다문화 잔치거리 조성사업과 달성군 도야실보 희망마을 조성사업 등 시설 조성 지원에 2개 사업이 선정됐습니다. 또 남구 대명 이동 물배기 마을음악회와 서구 반곡의 북카페 운영, 북구 금호강 달집 태우기 민속 한마당 축제 등 공동체 프로그램 지원에 9개 사업이 선정돼 모두 11개 사업이 선정됐습니다. 전현직 국가대표 선수들과 함께하는 2014 장미운동회가 오늘 대구체육고등학교에서 열렸습니다. 역도의 장미란, 펜싱 남현희, 육상 여호수아와 김건우 등이 함께한 오늘 행사에는 국가대표 선수들과 학생들이 함께 운동과 스포츠 골든벨 행사를 열었습니다. 국가대표 선수들은 올림픽 무대에 서기까지의 과정과 관련된 특강을 하며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